가난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무려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아공의 대표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 경제를 대표하는 남아공이 현재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따져보면 남아공은 단연 세계 1위였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어느 정도냐면 남아공은 상위 10%의 인구가 남아공 전체 소득의 무려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 6천만 명인 이 나라에서 3만 5천 명도 아니고 단 3,500명이 나라 재산의 무려 15%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아공의 심각한 불평등이 대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말은 나라의 재산과 소득이 소수 인구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 속에 빠져 더 나은 직업이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게 되는 남아공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높은 실업률입니다. 영상의 자료는 세계 실업률 지도예요. 보시면 가장 색이 진하고 눈에 띄는 곳이 있죠. 바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약 30% 정도로 단연 세계 1위를 자랑하거든요. 게다가 한창 꿈 많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더 처참합니다. 2024년 1분기 남아공의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약 45%에 달하죠.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높은 실업률과 인종 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먼저 남아공의 지역별 실업률을 보시면 남아공의 동부 지역에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남아공의 인종별 거주 지역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앞서 살펴본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과 일치하죠. 알고 보니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인종 대부분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반면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는 아프리카 흑인을 제외한 백인들과 유색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남아공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생활 수준도 너무 낮다 보니 이제는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이자 아프리카 금융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하네스버그는 무장 강도와 차량 탈취의 온상이 되었거든요. 요하네스버그의 범죄율을 보시면 모든 범죄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남아공의 불평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발전했다는 이 남아공에 대체 왜 이러한 불평등이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불평등의 근원은 남아공의 식민지 시절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수에즈 운하가 없던 시절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배들은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케이프타운을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무역을 이어가던 네덜란드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고 이곳을 식민지화했고 케이프타운은 네덜란드의 전략적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세기 초 당시 잘 나가던 네덜란드의 해상무역을 차단하고자 했던 영국이 이 지역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점점 마찰을 일으키던 네덜란드, 영국 두 국가는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고 결국 영국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하며 남아프리카 전역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인 남아프리카 연합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남아프리카 연합은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남아프리카 연합의 불평등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연합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을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이죠. 백인들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금이 나오는 광산을 모두 소유하며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흑인들의 노동력을 대가로 말이죠. 그리고서 남아공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더 극단적인 인종분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48년 시행된 아파르트 헤이트입니다. 이 법이 사실상 현재 남아공의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을 만든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 중에서 불평등을 가장 키운 항목은 토지 소유와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인종 그룹이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아프리카 흑인들의 경우 지정된 지역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로 거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은 주요 도시를 벗어나 외곽의 빈곤한 지역으로 대거 밀려나게 되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아주 낮은 품질의 토양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라도 지어야 할 텐데 좋은 토양이 있는 지역은 전부 백인들이 가져가고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땅만 흑인들에게 할당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남아공의 흑인들은 백인들과 아예 다른 교육 과정을 밟았거든요. 우리는 이를 반투 교육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교육법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백인들과 달리 당시 흑인들의 교육 과정은 주로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심으로 하며 단순 기술 및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이는 흑인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학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고 주로 농업과 공장 노동 등 저임금 비숙련 직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듯 과거 이루어진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간 격차를 더 크게 확대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너무도 오래 지속되었던 탓일까요? 이 정책은 1994년 폐지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남아공 사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경제적 독립을 박탈당한 채 농업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요. 남아공에서도 가장 살기 힘들다고 평가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공의 흑인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격차는 현재 남아프리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급 기술직은 백인 인구에게만 할당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흑인들은 그저 저임금 단순 노동이나 단순 수작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전한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남아공의 상황도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 더 절망적입니다. 바로 현재 남아공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공공 서비스 문제 때문이죠. 공공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전기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데요. 얼마 전인 2023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정전해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현재 남아공은 전기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공 일부 지역은 하루에 무려 10시간 이상 전기가 끊겼던 적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당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맞나 싶죠.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전기 문제는 현재 남아공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 부족이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언제 온수가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있을 때 핸드폰을 미리 충전해 놓아야 하고 거리의 신호등도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고장나기 전에 후다닥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지금 남아공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와 같은 사회 공공 서비스 관련 문제도 부촌에 사는 백인들은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패널이나 발전기 등 대체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인들이 사는 중산층 및 상류층 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 빈번한 정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은 전력 위기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전력 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력에서조차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기 문제 이외에도 남아공의 사회 공공 서비스 대부분은 현재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이제 너무 노후화되어서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요. 도시의 위생 또한 최악이어서 국민들은 콜레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경제대국 남아공에 대체 왜 이런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심각한 부패를 꼽습니다. 사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공 정부는 이전에 소외되었던 흑인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주고자 시도한 적도 있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거치며 더 나은 주택,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기
추락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제이콥 쭈마의 임기 동안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아공에는 인도에서 이주해온 사업가 가문인 굽타 가문이 쭈마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남아프리카 정치 및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직 임명에 깊이 개입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부 계약을 수주하도록 조작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굽타 가문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부패란 부패는 전부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굽타 가문은 남아공의 국영기업인 에스콤과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한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필 이렇게 부패하고 부실 경영을 이어가던 에스콤이 남아공의 전기를 책임지는 전력공기업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남아공의 심각한 정전 사태를 불러온 건 전력공기업 에스콤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굽타 가문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중요한 자원이 낭비되면서 회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에스콤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의 전기를 책임져야 하는 에스콤이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 금액만 해도 자그마치 약 310억 달러, 우리 돈 42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에스콤이 이렇게 갚을 돈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국민들의 전력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당시 남아공의 발전소와 전력 인프라가 대부분 너무 노후화되어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겠죠. 그나마 생산한 적은 양의 전력도 산업이 모여있고 백인과 유색인종의 부촌이 존재하는 대도시에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더 높은 빈도로 정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남아공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패 문화 그리고 인프라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은 남아공 국민들의 전기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이는 백인 부유층과 흑인 빈민층의 인프라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아공 내 전력 생산의 주 원료였던 석탄 가격의 상승과 그로 인한 시장 경쟁력 저하, 이로 인해 계속되는 빈민층의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공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공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그 원인, 불평등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의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남아공에서는 심각한 치안 문제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아공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증가하는 범죄율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앞으로 남아공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프리카 경제를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